굿젠북스 엘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7일 끝내기 제5회 구술시험 해설 강의입니다. 네, 교재 221쪽에 있는 지문 함께 보시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위의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낮은 출산율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지원 등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문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맨 마지막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점, 두 번째로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차근차근 대답하시면 됩니다. 3번,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2가지를 말해보세요. 네,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도가 필요하고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본인이 생각하셨던 방법이 있다거나 떠오르는 방법이 있으시면 차근차근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4번 땡땡씨 나라의 출산율과 인구 변화에 대해 말해보세요. 네, 본인의 나라의 출산율과 인구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의 나라가 중국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한자녀 출산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인구 증가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고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자녀 출산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한자녀 출산 정책이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아시는 단어로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 쓰시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 땡땡씨 고향의 육아 방법과 한국의 육아 방법에 대해 비교해 보세요. 네, 본인의 나라가 중국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도 한국의 육아 방법과 유사합니다. 중국에도 학교에 다니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이 있고
영어 유치원 또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유사하다는 게 비슷하다는 뜻이죠. 네, 본인의 나라의 육아 방법이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